오늘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잠깐 해주시고요. 사건명은 이렇습니다. 청주 비닐봉지 살인사건입니다. 방제에 살인자라는 글씨가 들어갔더니 살인자는 못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 비닐봉지 사건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정확한 사건 명칭은 청주 비닐봉지 살인사건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건 개요는 2009년 2월 1일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피해자 당시 나이 57세 이진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이 씨는 실종 14일 만에, 약 2주죠. 14일 만에 대전광역시 신탄진 금강변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질식사 한 채로 싸늘한 변사체로 이곳 여기가 현도교예요. 현도교, 금강변 현도교 하천에서 발견이 되신 거예요. 이 씨의 경우 보통의 질식사와 달리 서서히 고통을 느끼다 죽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사이코패스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는 살인의 성향이 가학적인 자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제기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썰이 굉장히 그 당시에 난무했던 사건이었어요. 당시 시체에서는 남성의 체액이 일부 발견이 되었으나 주변인과 당시의 전과자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DNA 매치 검사와 추적을 다 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콜드케이스의 사건으로 분류돼서 언제고 일치하는 DNA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재수사를 하고 범인을 잡아들일 수 있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시신의 신원이 청주의 대형마트에서 야간 미화원 일을 하던 이진숙이라고 그 신원을 알아냈는데요. 근데 이 씨는 이미 11일 전인 1월 21일에 가출 신고가 된 상태였는데, 보통 11일 정도 지난 시체면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추운 겨울에 2월 1일이면 굉장히 춥죠. 오늘이 2월 1일인데 말이에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2월 1일에 발견했을 당시가 굉장히 추운 날씨라서 부패의 속도가 더뎌서 비교적 시신은 온전했고 비닐봉지로 얼굴을 덮어 쌌음을 제외하면 특이점은 없었다는 점과 옷과 양말에는 피나 흙이 묻지 않은 채로 깨끗했고, 시신이 유기된 후 쥐와 같은 동물들이 왼손의 손등을 갉아먹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옷 속에 감춰진 시신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 씨가 어떤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뒤 살해당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했던 건, 통상 여성이 강간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숨을 못 쉬게끔 이렇게 제압을 당하거나 그러면 아무리 힘이 미약하거나 정신이 혼미하더라도 저항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뭐 가해자를 핥힐 수도 있고, 가해자를 밀어내는 와중에서 가해자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뭐 표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손톱 밑이나 뭐
이런 상처 등을 통해서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폭행을 가했거나 흉기를 쓴 것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목을 조른 흔적도 없었다는 점. 즉, 이 말대로라면 이미 이 씨는 살해당하기 전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거불능 상태였고, 유유히 이 씨를 강간한 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서서히 질식사를 유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아울러 왜 이 씨는 무기력하게 온몸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가. 경찰은 우선 이 씨의 생전 마지막 행적을 통해 범인을 추려내기로 결정하고 바로 그녀의 마지막 동선 파악을 했는데요. 당시 이 씨는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야간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마트가 매일 폐점하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매일 밤 새벽 5시에 폐점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밤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까지 청소 등 잡다한 업무를 하고 5시에 퇴근을 하고 마트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청주시 모충동에 거주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버스 첫 차가 6시였대요. 그래서 5시에 퇴근을 하면 그 미화원 분들이 대기를 하시는, 근무 전에 대기를 하시거나 휴식을 취하시는 그곳에서 1시간 정도를 좋으시다가 6시 첫 차를 타고 늘 집으로 귀가를 하셨대요. 그분이 늘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셨던 이씨 분이신데, 퇴근하고 버스가 오는 1시간 동안은 마트 내에 미화원 대기실에서 눈을 붙였다가 마트를 나서 버스에 올라 늘 같은 동선으로 퇴근을 하셨던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나 불행이 찾은 그날, 이 씨가 이 마트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날짜는 시신이 발견되기 딱 2주일 전인 1월 18일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분은 1월 21일에 가출 신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종 날짜는, 실제 실종 날짜는 1월 18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날도 첫 버스가 도착하기 약 10분 전인 새벽 5시 50분경에 이 씨가 마트를 마지막으로 나가는 모습이 마트 CCTV에 찍혔고, 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요 장면은 그알다에서 방영한 장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화질이 좋지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모두 확인을 하신 장면이에요. 불행이 그렇게 찾아오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그날따라 버스는 좀처럼 제 시간에 오질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6시쯤 버스 대신에 검정색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자는 이 씨와 약 15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약 3분간 멈췄다가 다시 버스 정류장 앞으로 다가갔고, 그 차를 운전한 약 40대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이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약 10초 동안 대화하는 장면이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잡힙니다. 그 다음 이 씨가 버스 대신 트라제 XG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을 하고, 그 차는 이 씨의 집이 있는 모충동 방향으로 향했고, 그때가 오전 6시 3분경이었고요. 정확히 2분이 지나서 이 씨가 어쩌면 그 차를 탔다면 지금은 살아있을지도 모를 그 버스가 6시 5분경에 이 씨가 검은색 트라제 XG 차량을 타고 6시 3분경 출발을 했는데 2분 있다가 6시행 첫 버스가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이 씨가 그 차에 탑승한 지 17분이 지난 오전 6시 20분에
이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고요. 그날 이후로 행방불명이 되어 약 2주일이 지난 2월 1일에 실종된 버스 정류장에서 약 28km 떨어진 대전의 금강 강변에서 이 씨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트라지 차량을 운전한 그 남성은 이 씨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왜 이 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이며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된 당일, 즉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9시 무렵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사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라면 뭔가에 목이 졸려 숨졌다는 말인데, 부검의의 말에 의하면 목이 졸려 급사하는 보통의 질식사와 달리 이 씨는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서서히 죽어갔음이 부검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씨의 시신에서는 손으로 또는 끈 등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머리에 씌운 검은 비닐봉지를 고정하기 위해 2번 묶은 매듭면이 전부였고요. 범인이 부드러운 손수건 등으로 이 씨를 마취시킨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을 수 있지만, 시신 발견 현장에서는 다른 범행 추정 도구가 일절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이 씨의 죽음에 경찰 측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게 없는 실정이었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범인이 사이코패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이 씨가 단번에 목이 졸린 채 급사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고통을 느끼다 죽었다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 이 사이코패스들은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겨준 뒤에 살해하는 방식인데, 피해자들이 고통을 느끼는 장면을 보고 이 사이코패스들은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향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범행이 사이코패스로 인한 범행이 아니라고 볼 때, 혹은 사이코패스의 범행이라고 볼 때 뭐 각각의 추론과 뭐 여러 가지 썰이 난무했는데, 그 범죄 프로파일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추측을 하실 때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으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은 사이코패스이고, 단번에 밧줄이나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지 않고 비닐봉지를 씌워 천천히 이 씨를 죽어가게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으리라고 짐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어쨌건 이런저런 가설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면식범의 소행에 초점을 맞췄다가 그 결과 유력한 용의자 1명이 나왔는데,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과거 이 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당시 나이 70세의 박 씨였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10년째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는데요. 박 씨가 이 씨에게 일부러 돈을 빌려준 뒤 따로 만나자고 추근덕거렸다는 주변 진술이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DNA가 이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그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트라제 차량의 차주가 누구냐는 것이었는데, 그 차량의 차주가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그
그 CCTV의 화질이 매우 좋지 않아서 차량 번호를 안타깝게도 식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행 전후 실종 현장 및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을 지나가거나 청주와 대전 등 인근에 등록된 트라지 차량 약 17,300여 대를 조사를 하고요. 그 소유자나 운전자 중 알리바이가 불확실한 약 800여 명의 DNA를 확인했으나 허탕이었다고 합니다. 또 약 1년여에 걸쳐 이 씨의 주변 인물과 전과자 등 1천여 명의 DNA를 대조했지만 역시나 이것 또한 결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요. 2017년 2월 11일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이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생산된 검정색 트라제 XG2고 LPG GLS 이상급의 차량이라고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GLS가 뭐야? LPG GLS가 뭐야? 그 엔진 그 하는 거 있어. 여기서 다행인 건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만 25년이 경과한 2034년 2월 1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인데 이른바 여러분들도 아시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2000년 8월 1일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즉 2034년 7월 이후에도 범인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처벌을 할 수 있는 콜드케이스로 분류되는 그러한 미제 사건입니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현재까지도 이 피해자 가족분들은 사건 해결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놓겠어. 내가 가족이라도 놓을 수 없지. 내가 죽는 날까지는. 살아서 잡혀서 법에 심판 앞에 서서 죗값을 치르시기를 정말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 현장? 그 순간? 그걸 잠깐 영안으로 지금 본 건데 구조가 너무 희한해서 그게 맞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맞다면 이놈은 사이코패스.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면 피해자는 이 사람 하나이지 않을 텐데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뭐지? 뭐랄까, 제가 본 게 뭐냐면요, 각종 도구들이 보인 건가요? 아니, 그 뭐랄까, 사람이 그래, 공간으로 치면
이 차보다 공간으로 치면 이 차 넓이만 해. 공간으로 치면은 이 차 넓이만 해. 직사각형이야. 차 넓이만 한데 그 뭐라 그럴까, 침대 매트리스 알죠 여러분? 더블킹 침대 매트리스, 더블킹 침대 매트리스. 더블킹 침대 매트리스가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더블킹 침대 매트리스 그거밖에 없어 바닥에. 근데 직사각형이라서 그 매트리스가 있고도 이쪽 끝트리에는 약간 뭐 신발을 벗고 문이 여닫힐 만한 공간이 조금 있어. 그리고 벽이 빨간 벽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서 마감을 한 것 같은 그런 회색 벽인데, 한쪽은 조립식 벽이고 한쪽만 조립식 벽이고 나머지 디귿자와 이쪽 벽이 다 시멘트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하나, 둘, 셋, 넷. 왜 네 면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은 다 시멘트예요. 시멘트. 회색 시멘트로 마감 처리를 했어. 안에서 이렇게 미장을 친다고 그러나? 그렇게 발라놓은, 이게 방이야? 공간이야? 근데 특이한 거는 한쪽이 그 조립식 판넬 같은 벽으로 돼 있어. 한쪽만. 그리고 튼튼한 쇠문이, 방화문이 달려 있어. 모르겠어요. 그 속에 벽돌이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내 안을 본 거예요. 실외를 본 게 아니고 실내를 본 거예요. 실내를 봤는데 밖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실내를 본 거는 피해자가 그 실내를 봤기 때문에 내가 거길 본 거거든요. 근데 회색으로 다 마감 처리가 돼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매트리스 빼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 창문도 없어.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분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구조를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특이하네. 보통의 창고라도 창문 정도는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환기를 위해서. 안에 무엇을 두면 썩으니까. 근데 왜 거긴 창문도 없지? 불 켜는 거는 있는데, 아니 그 형광등은 달렸는데 그 안에 불 켜는 스위치가 안에 있지 않아. 없어. 문 있는 쪽에.
아무튼 제가 요러한 현장을 지금 잠깐 받고 조금 더 많은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다 쏟아내면 방송이 여기서 끝나야 돼. 그래서 일단 나가서 강변에 있는 연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연가가 선뜻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한쪽 벽이 없어. 한쪽 벽이 없고 직사각형이고 자 일단 저는 연가분을 찾으러 강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추운 관계로 연가를 찾아도 접시는 안 할 수 있어요. 접시는 안 하고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을 얻어와서 추우니까 차 안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점 이해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